안녕하세요. 윤 소장입니다. 22년도 4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3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정권이 바뀌는 거를 예상이 되고, 정권이 바뀌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뀌는 거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실책,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현 정부가 25번에 걸쳐서 규제책을 내놓고 규제 일변도로 왔는데, 시장이 이제 거의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거의 대출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는 상태가 됐고, 작년도까지는 양도세 부분의 세수 초과로 인해서 몇 조가 더 거치고 이런 뉴스가 많았고 한데, 이제는 그거를 그래서 몇 조가 더 거친 그거를 코로나로 소상공인한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니다,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초과 세수가 됐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부동산의 동결 효과 때문에 양도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 세수는 늘어난 거 이상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정권은 바뀌었고, 근소한 차이, 1%도 안 되는 표 차이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잡는 거에 실패를 했고, 또 정권을 잡은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당근책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죠. 그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때 대통령이 됐다. 정치 경험이 단 1%도, 1도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정권은 바뀌고 대통령은 됐는데, 한 달, 두 달, 아직 취임식까지는 또 한 달 며칠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정치는 사류니까, 그거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현 상황이 그런데, 그런 현 상황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작게는 이 검단 신도시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GTX,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GTX 김부선 부천 운동장까지 연결하는 거를 떠나서, 지금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GTX를 추가로 더 연장을 시키고, 또 추가 노선을 2개를 더 A, B, C, D, E, F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많이 이런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김부선 자체가 완전 폐기가 되고, 초반에 제가 계속 한 3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던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김포공항, 여의도, 이런 쪽으로, 강남, 하남, 이런 쪽으로 가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노선 발표만 했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김포공항은 연결할 수밖에 없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나오고 이용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에서는 여의도나 상암이나 마포, 업무지구, 강남, 또 마곡, 이쪽으로 가는 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죠. 근데 갑자기 김부선 부천 운동장 쪽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달라지고 폐기가 되고, 정권이 바뀌면 폐기되는 것들이 많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22년도 4월이 지났고 지금 4월 오늘은 마지막 날 4월 31일인가요? 오늘 30날 토요일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은 그 인수위에서 지금 갑자기 뭐 검수완박이냐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건 정치권의 얘기고 원하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문제하고 이제 부동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기사를 보게 되고 계속 그런 쪽으로는 부동산 쪽에 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우리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우리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시장의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무시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책은 많이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정권을 뺏긴 결과로 나타났고 시장에서 돌아가는 게 좀 의외의 피해자들이 나와버리고 결국에는 있는 사람보다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그 표 차이로 정권이 넘어간 거죠. 우리 경제의 주 세대인 30대, 40대, 50대에서 그 막강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넘어갔다. 또 정권을 잡은 사람은 우리 경제의 주 세력인 30대, 40대, 50대에서는 지지율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경제 세력인 60대, 70대, 80대에서 표가 많이 나왔다. 이건 좀 한번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을 누가 하고 안 하고 대통령 뭐 그게 뭐 옛날처럼 큰 자리 절대 권력도 아니고 지금은 막말로 말단 검사한테도 그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권이 흘러갔다.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의 5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에서는 그 양도세 중과가 가장 그 다주택자들한테는 큰 타격이 됐는데 양도세 중과 부분은 뭐 지금 정권을 잡은 인수위에서는 1년 유예하고 소급 적용한다. 그래서 중과를 없애고 일반과세 전에 있었던 일반과세로 한다. 이래서 보유 물량을 풀리면은 좀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신도시를 한다, 뭐 250만 세대를 뭐 신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거 다 뻥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우미린 현 정부가 여기 우미린 그 계약 쓰는 날 3년 전이란 말이죠. 3년 전에 3년 더 됐지 2개월이 더 됐죠. 3년 전에 우미린 내일 계약서를 쓰는데 오늘 그 김현민가 그 국토부 장관이 대장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발표를 해버렸어요. 검단 신도시 1단계 중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 우미린이 미계약이 550개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줍줍을 해서 그 주워 가지고 이제 줍줍이라 옛날에는 그 모델하우스에서 뽑기로 해갖고 줍줍을 치니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원에서 인터넷으로 해갖고 봤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여기 금호 어울림에서 계약 해지분 하나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그랬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에서 진척이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토지 보상이라든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갑자기 공급이 없으니까 생겨가지고 사전 청약을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주민들 보상책임 이런 거 협의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년이 지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그냥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몇 년 걸려요? 15년, 20년 걸리는 거란 말이죠. 이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각을 하고 표를 가져가고 있다. 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얼마 안 남았죠. 지자체 단체장 선거.
엄청 포퓰리즘, 표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다. 종부세는, 양도세 중과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종부세는 지금 현 정부가 종부세라든지 공시지가 뭐 이런 거를 뭐 2020년 이전으로 다 빠꾸시킨다, 뭐 백시킨다고 하는데, 환원시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 문제라든지가 있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고,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이런 부분은 저기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살아나고 신고가 뭐 반포 같은 경우는 뭐 9억이 올랐다 그러는데 9억이면은 얼마야? 여기 지금 그 호반이라든지 이쪽에 금호라든지 이쪽 제가 한 9억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정권 바뀌었다고 9억이 올랐습니다. 여기 뭐 오른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제 반전이 된 거죠. 반전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미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를 때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데 10%는 오르고 아파트의 10%는 오르고 90%는 조정되거나 떨어질 것 같아요. 검단 신도시는 아마 조정 쪽에 1년간 조정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워낙 입주 물량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해보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GTX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GTX 김부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부선은 폐지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노선 자체가. 여기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사당을 거쳐서 강남 뭐 이렇게 밑에 간선도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는데 맞지는 않고 여기 검단 신도시나 김포 한강 신도시는 대부분 이 김포 쪽에서 현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울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대한 직장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아까 마곡, 또 상암, 또 강남, 마포, 이런 여의도, 이런 쪽에 서울의 가장 큰 축이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쪽에 근접해 있는 업무 직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김포 그쪽에서 많은 조정에 대한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한강 신도시 그쪽에서도 아마 그쪽에서 표가 많이 나오면 그쪽에서 당선되는 시장이 아마 그쪽 국회의원 또 이렇게 압력을 많이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등 문제가 현 정부 앞으로의 정부 갈등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뭐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 다 무효. 현 정부에서 다시 추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많이 뛰었습니다. 금리가 기존 우리가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가 이제 1.25%까지 올라왔고, 한국은행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많이 뛰었죠. 거기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공급 라인이 붕괴가 돼서 물가가 뛴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또 원유 생산지인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해갖고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이제 미국도 계속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7년, 8년 그 이후에 계속 돈을 풀었는데 이제 그걸 걷어들일 이제 순간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물가 상승이 아니고 이건 폭등입니다. 폭등 정도가 되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 돼서 한국은행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렸다.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올릴 게 예상이 되면 미리
대출금리라든지 올리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파트 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주담대에서도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행들은 주식을 사려면 은행 주식을 사라. 앞으로 10년 동안 못 번 거를 한 1년에 벌 거다. 증권회사들이 벌지 못하는 거 갑자기 주식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주식이 굉장히 좋았죠. 전 국민이 다 주식, 쌈짓돈 갖고 있는 사람은 빚내서라도 주식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단 말이죠. 유행 그 시기가 지났죠.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은행들이 그 금리 상승기에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거다. 그 제 저축은행 금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그동안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금리를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들인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는 또 돈을 풀잖아요. 추경을 해가지고 소상공인에서 몇십 조를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 이게 또 안 맞아. 그 현명한 판단을 어떻게 투자 쪽에 할 때는 현명한 판단을 가장 좋은 말이 일단 버텨라. 그리고 빨리 주택을 사라. 다 오른다. 안 오르는 거 없다. 한번 오르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 지금까지의 그 우리나라 그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발전된 우리나라의 그 과거 모습입니다. 한번 오르면 안 떨어진다. 빨리 사라.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가격, 분양 가격 지금보다도 앞으로 1억 더 오를 수 있다. 빨리 사라.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양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번에 힐스테이트 공공이나 그 일반 그 분양, 민간 분양 쪽에 400 몇 세대가 있었고, 그 84 이하 공공 부분에서 한 50대 1 나오고, 일반 분양, 민간 분양에서는 90대 1 정도 나왔다 그래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분양가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제가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요. 앞으로 1년 안에 지금 공급되는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우리가 지금 한 5억 언저리에서 지금 분양하고 호반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우미린이라든지 보통 4억 초반대에서 그 분양했단 말이죠. 3년 전에. 근데 5억 언저리까지 이렇게 4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앞으로 1억 정도 더 오를 것 같아요. 분양가.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청약해서 와야 됩니다. 청약 안 돼. 분양 청약률이 세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 검단 신도시 1단계에서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게 있는데 그게 더 쌀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청약해서 당첨 확률도 없지만 당첨된 앞으로의 그 공급 그 분양가가 나오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신도시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초반에 10%가 오른다면 강남이라든지 똘똘한 한 채들이 오른다 그러면 용산이라든지 오른다 그러면 80%는 떨어질 거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동달아서. 그리고 10% 정도는 조정이 되는데 검단 신도시는 그 조정 구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승한 신도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둔촌 주공 옛날에 거기가 강동구 쪽 강동구 그 올림픽 파크 옆에 둔촌 천호동 밑에 길동인가요? 그쪽 둔촌 주공에 제가 알기로 한 만 세대가 넘는 그런 올림픽
30대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돼서 여러 시공사도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제 위험을 해지하려고 여러 이제 건설사들이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간에 우리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때까지 2년 반 걸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건축비니 그런 인건비니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건축 시공하는 업체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검단 신도시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너무 싼 거예요.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거 그 조합원 주인들이 부담해야 될 더 부담을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뭐 억지로 이렇게 분야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버린 거 주위 환경이 갑자기. 그러면은 지금은 건설사라든지 이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면 갈수록 공급이 없다. 신도시, 그런 거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대통령도 이제 됐잖아. 그런 거 거짓말 안 해. 할 수도 없어. 옛날에는 막말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 자꾸 했는데 그린벨트 땅도 지금 안 되잖아요. 이제 땅이 없잖아. 거짓말 좀 해주면. 그린벨트 전쟁 나면은, 군사 통로인데 그거 자꾸 그 아파트 져버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 효과가 나잖아요. 그린벨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그린벨트 하면서 뭐 할 때마다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린벨트는 일부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 정권이 바뀌었고 요런 그 상황이 됐다. 항상 정권이 바뀌면은 기존 정권과 앞으로 신정권과의 충돌이 많죠. 이제 열받아 봐라. 열받네? 해동 안 하는 거예요. 막 싸우잖아요. 어쨌건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